자, 오늘의 시사 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리얼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예, 오늘 이슈는 민주당 참패, 민심은 정권 심판, 향후 전국 전망입니다. 자, 4.7 재보선 결과 서울, 부산시장 모두 큰 차이로 국민의힘이 압승을 했는데 우리 코너에서도 이제 이번 선거를 이슈로 계속 다뤄왔는데 이 변호사께서는 그 보수 야권의 승리 가능성을 계속 언급을 해왔었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까지 차이가 날지 예상을 했습니까? 예, 일단 서울시장의 경우에는 오세훈 후보 57.5%, 네. 그리고 박영선 후보 39.18%에서 전체 18%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25개 자치구에서 모두 오세훈 후보가 승리했고요. 네. 부산은요 62.6대 34, 거의 더블 스코어 차이로 박형준 후보가 이겼고요. 18개 자치구 다 또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광역 기초의원 재보선도 총 17곳인가? 에서 진행이 됐는데 국민의힘이 12곳을 가져갔고요. 호남 4곳만 민주당, 그리고 경남에서만 이제 군의원을 이제는 무소속이 이제 차지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뭐 국민의힘이 압승이다라고 보이는데요. 사실 이 정도 표 차이라면요, 투표하시는 국민들도 충분히 압니다. 예, 투표 마치고 집이나 뭐 회사에 가서 조금만 주변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분위기 자체가 다릅니다. 한쪽으로 딱 쏠리니까요. 사실 이번 선거 결과는 이 국민의힘의 압승이라기보다는 이 민주당의 참패다라고 부르는 게 맞는데요. 이 선거 자체가 이 민주당 출신 주 단체장의 이제는 성추문으로 인해 이제는 치러지는 거니까 처음부터 민주당에게 유리한 싸움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판세를 뒤집기 위한 민주당의 이제 선거 전략 자체가 과연 타당했냐라고 보이는데 저는 이제는 뭐 시대 정신에 맞지 않았다. 그리고 민주당 스스로 자기 정치에 매몰돼서 열성 지지층만 보는, 그래서 중도층의 마음을 전혀 얻지 못하는 최악의 수를 두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에서 이제 계속 샤이 진보가 있다며 이 막판 뒤집기 가능성을 계속 언급을 했는데요. 이게 딱 어디랑 그 매치가 되냐면은 바로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 이제 당시에는 이제 미래통합당이었죠. 이제 선거 내내 샤이 보수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샤이 진보다, 뭐 샤이 보수다 이런 말을 하는 순간 선거 승리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이 중도를 외면하고 열성 지지층만 보고 가겠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뭐 민주당이 한마디로 이 샤이 진보를 얘기하는 순간 이미 선거의 승패는 정해졌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에 반해 이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 총선에서 이 태극기 부대와 공조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제 폭망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이 태극기 부대가 아예 선거 현장에서 보이지 않았는데요. 그게 중도층의 마음을 끌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민주당 참패 원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크게 세 가지로 보면 되는데, 먼저 첫 번째로 이 민주당 스스로가 만든 이 내로남불 프레임에 스스로 갇힌 게 큽니다. 이 지난 조국 사태부터 뭐 손혜원, 윤미향 의원 사태, 그리고 뭐 김의겸 청와대 전 대변인의 이 흑석동 상가 구입, 거기에 최근에 LH 사태까지 이제 줄줄이 이어진 건데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의 패배 원인이 뭐 LH 사태로 대표되는 부동산 민심 위반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은데 전 좀 달리 봅니다. 아, 그래요? 예, LH 사태는 말 그대로 공직자의 비리입니다. 철저히 수사에 처벌하면 되는 거고, 오히려 성역 없는 수사, 그리고 재발 방지만 잘하면 오히려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나온 게 바로 민주당 출신 지자체장이나 기초 의원들의 이제 투기 의혹이 줄줄이 나왔고요. 추가로 임대차 3법 통과 직전 뭐 김상조 청와대 전 정책실장이나 뭐 박주민 의원이 뭐 임대료를 대폭 올린 그것도 함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뭐 스스로를 페미니즘 시장이라 칭했던 박원순 전 시장이 성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자칭 여성계의 데모라는 남인순 의원과 또 다른 여성 의원들이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칭했고, 또 선거 내내 이 박 전 시장을 재평가해야 된다라는 식의 2차 가해행위도 이어졌습니다. 또 심지어 피해자의 기자회견조차도 이 정치행위 아니냐라고 비난하기도 했고요. 결국 이런 일련 행위들이 소위 내로남불로 비춰지면서 이 국민들에게 비호감 이미지가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선거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비호감까지 오늘 너무 세게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그 민심은 천심이지 않습니까?
이 패자에게는 좀 따끔한 해초리를 들은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이 바로 이 네거티브라고 봅니다. 집권 여당은 무엇보다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를 해야 됩니다. 원래 네거티브 전력은 야당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이번 선거를 보면 내곡동 땅이다, LCT다 해서 네거티브가 중심에 섰습니다. 이 박영선 후보나 김영춘 후보는 정말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낼 수 있는 최고의 카드입니다. 아나운서 출신의 사선 의원, 거기에 중기부 장관까지 지냈고 성추행 추문에서 자유로운 여성 의원이라는 점에서 이 박영선 후보만한 카드가 사실 없고요. 또 김영춘 후보야말로 또 PK 지역에서 민주당의 맹주입니다.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이런 후보들을 내놓고는 계속 네거티브만 한 겁니다. 그럼 투기를 했냐 안 했냐 이런 본질은 다 사라지고 이 생태탕만 남은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뭐 페레가 뭐 구두를 신었냐, 또 구두 색깔이 뭐냐, 뭐 국산이냐 이런 식으로 정말 블랙 코미디, 정치가 이제 희화화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앞서 말했듯 민주당 스스로가 이 내로남불 프레임에 갇혀 있는데 거기서 상대방에게 네거티브를 하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이제 정치인에 대한 윤리적 기대치가 낮아졌다는 측면도 작용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조국 사태 그리고 윤미향 의원 사태를 거치면 이 정치인에 대한 도덕이나 윤리를 이제 기대할 수 없다라는 학습 효과가 이제 국민들한테 좀 생기다 보니까 학습 효과. 윤리적 기준 자체가 낮아진 겁니다. 아무리 깨끗하다 그래도 에이 뭐가 있을 거야. 그냥 너무 기대하지 말자. 일만 잘하면 되지.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네거티브가 이제 잘 먹히지 않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참 씁쓸한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정확히 법여권 정확히 말한다면 이제는 범진보 단일화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정의당을 두고 하는 얘기인데요. 정의당이 우리 정치사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지지율 몇 퍼센트, 의석 몇 퍼센트로는 표현이 되지가 않습니다. 왠지 정의당과 함께하면 뭔가 명분이 생기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제는 파급력이 있는데요. 그래서 선거 막판에 이 박영선 후보가 이 심상정 의원에게 도와달라 하고 또 선거운동 마지막 날에는 고 노회찬 의원이 탔던 6411번 그렇죠. 버스에 타는 이 퍼포먼스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의당 측에서 나온 이야기는 야 염치 좀 있어라 였습니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가지지 못할 때는 정의당과 연합공청도 하고 또 정책연대도 하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소위 정의당한테 사이 뒤통수를 쳤고 또 180석을 얻은 후부터는 입법에서 뭐 국민의힘을 배제하는 건 그렇다 쳐도 정의당까지 배제한 채 입법 독주를 한 겁니다. 사실 민주당이 이 가반을 넘는 180석을 얻었지만 실제 지난 총선에서 얻은 득표율로만 보면 49%입니다. 과반이 안 됩니다. 한마디로 박빙 승부에서 이긴 게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엔 전체 국민의 절반에 못 미치는 표심을 얻었는데도 180석을 내세워 이제 입법 독주를 한 거 이건 개혁이라기보다는 오만하다는 인상을 좀 국민들에게 심어주지 않았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의당이라는 어떻게 보면 찐 진보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게 범여권 단일화의 효과를 대폭 희석시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국민의힘의 승리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예, 이건 간단하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다 정반대입니다. 반대요? 예, 먼저 국민의힘은 아무래도 대권부터 국회, 지방선거 줄줄이 계속 선거에서 지다 보니까 이 정치권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내로남불 프레임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거고요. 다음으로 네거티브의 경우 이제 시장이 된 오세훈 후보가 끝까지 박영선 후보의 이 도쿄 아파트 문제를 쟁점화하지 않은 게 그게 오히려 상대적으로 네거티브를 안 하는 뭔가 정책으로 가려는 시도를 했다라고 해서 플러스 요인이 된 걸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범야권 단일화가 이제 완벽하게 이루어진 측면도 있는데요. 단순히 국민의힘 내부뿐만이 아니라 이 중도를 대표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 또 외곽에서 힘을 보탠 윤석열 전 검찰총장까지 한마디로 대단결을 했습니다. 그게 승리의 요인이 된 걸로 보입니다. 자, 선거 결과는 나왔고 이제 향후 전국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것도 이제 궁금한데 특히 민주당의 경우에 국민의힘에 비해서 대권 후보군을 잘 준비했다는 그런 평가였는데 어떻게 변화가 있을까요? 앞으로? 예, 변화가 있죠. 우선 이번 선거를 통해 문재인 정부 심판론이 전면에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국정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이번 선거에서 나온 이 민심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이 본격적인 레임덕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고요. 민주당 안에서도 친문, 반문, 비문 해갖고 이제는 권력 싸움이 이제 본격화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경우에는 사실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책임론이 일텐데요. 무엇보다 이번 선거의 총책임자이자 이제 당원까지 고쳐가며 후보를 낸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는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올 초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을 꺼내면서 친문 지지층으로부터 이제는 엄청난 비판을 받았는데요. 예. 이번 선거를 계기로 사실상 대권 경쟁에서 좀 밀리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이제 대권 1인 독주가 시작될 텐데요. 문제는 이 친문 지지층 그리고 친문 의원들이 이 지사에 대해 갖고 있는 이 거부감 그게 매우 크다 보니까 예. 과연 이 지사를 순순히 받아들일까? 그렇다 그게 아니라 그러면 결국 견제할 후보를 찾을 텐데 최고의 카드는 역시 김경수 경남도지사입니다. 하지만 드루킹 사건으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라 일단 당장은 어렵고요. 이 추미애 전 장관이나 또 임종석 비서실장이 대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변수가 바로 정세균 국무총리인데요. 정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전 대표와 겹치는 게 많습니다. 호남 출신의 국회의원과 또 총리까지 거친 그리고 신중하고 약간 포용적인 이미지라는 점에서 그런데요.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이 대권 경쟁에서 밀리면 그 자리를 정 총리가 치고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곧 총리직을 사퇴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차기 대권을 노린 그 포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대선 후보군이 부족하다는 그런 평가였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이번 선거에서 얻은 가장 큰 수확은 바로 중도층까지 저번 확대가 가능하다. 그리고 20대, 30대 청년층도 흡수가 가능하다. 이걸 보여줬다는 겁니다. 예. 그간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여겼던 이 중도와 청년층에서 우세를 보였으니까 향후 범야권 대권 잠룡들 특히 이제 안철수 대표나 뭐 윤석열 전 총장 모두 더 이상 이제 제3지대에 머무를 명분이 없는 겁니다. 모두 국민의힘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대권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직 국민의힘 소속의 이제는 대권 후보는 잘 눈에 띄지 않지만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뭐 나경원, 오세훈 그리고 오세훈, 안철수 이 순차적 단일화를 통해 이 10년간 무직이었던 오세훈 후보를 단숨에 서울시장으로 만들어냈듯이 방금 말씀드린 안철수 대표나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거물을 모두 모아 이 범야권 단일화를 이룬다면 그 대권, 그 효과, 그 파괴력은 좀 상당하지 않을까 보이고요. 예. 결국 이번 선거 결과로 인해 민주당은 기존 대권 후보군의 구성을 달리하게 되는 이제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중심의 이 범야권 단일화의 동력을 얻게 됐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 참 투표율이 말해주듯이 참 예. 뜨거웠던 재보궐 선거였습니다. 역대 최고 지조.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시사평론가 리얼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